9장 신뢰의 씨앗, 아이를 믿는다는 것. 드디어 수시 원서 접수 주간이 왔어요. 은정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민준이의 원서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학교 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데. 은정 씨는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9월 10일 1차 대학 원서 접수. 9월 12일 2차 대학 원서 접수. 9월 13일 서류 최종 검토. 이렇게 해야 실수가 없을 거야. 그런데 민준이는 의외로 여유로웠어요. 엄마, 그렇게 미리 준비 안 해도 돼요. 뭐라고? 원서 접수가 며칠 안 남았는데? 원서 접수 전날에 차근차근 하면 되죠. 은정 씨는 민준이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됐어요. 민준아, 이게 장난이야?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엄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한다고? 이건 신중함이야.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민준이는 태연하게 기타를 꺼내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은정 씨는 답답했어요. 저 녀석이 정말 무신경한 건지 여유 있는 건지. 다음 날 은정 씨는 민준이가 학교에 간 사이 모든 준비를 해놨어요. 원서 접수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서류들도 스캔해서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민준이가 편하겠지. 민준이의 당황.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원서 접수 준비해놨어. 내일 바로 접수하면 돼. 엄마가 다 하셨어요? 응, 실수할까봐. 민준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엄마, 이거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도 바쁘잖아. 엄마가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신 하시는 거잖아요.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 일을 제가 하고 싶어요. 원서 접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믿는다고?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은정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민준이를 믿지 않는 걸까? 그게 실수할까봐 걱정돼서. 걱정과 불신은 다른 거예요. 민준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민준아, 엄마, 저 이제 성인이에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제가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은정 씨는 잠들지 못했어요. 민준이 말이 맞나? 내가 정말로 민준이를 믿지 않는 건가?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그런 건가? 다음 날 아침 은정 씨는 박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급한 상담이 있어요. 어떤 일이세요? 은정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떤 기분이세요? 솔직히 서운해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원망받는 것 같아서. 카페에서 만난 박 선생은 차분히 물어봤어요. 은정 씨, 민준이가 원서 접수를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가능성은 있죠. 그럼 그 실수를 민준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너무 큰 타격이잖아요. 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장자의 덕충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세요. 덕충이요? 덕이 충만하다는 뜻인데 진정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박 선생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다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대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냥 건넜어요. 누가 더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확인하지 않고 건넌 사람이요? 맞아요.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용기는 다리를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라고. 자신을 믿는다는 게 설령 다리가 무너져도 헤엄쳐서 건널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진정한 덕충이에요. 은정 씨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민준이에게도 민준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어주는 거죠. 아, 진정한 믿음은 실수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실수해도 이겨낼 거야예요. 선생님, 그런데 부모로서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이죠.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걱정이 아이의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되죠. 박 선생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새끼 새가 둥지에서 뛰어내릴 때 어미새도 걱정돼요. 하지만 어미새는 새끼를 믿고 놓아줘야 해요. 새끼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떨어져도 다시 날 수 있어요. 그게 새의 본능이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성장하려는 본능. 민준이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믿어주세요. 은정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민준이의 성장 의지를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걸.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한테 원서 접수를 다시 맡겨보세요. 그리고 믿고 기다려보세요.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해도 민준이가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성장할 거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은정 씨, 지금까지 민준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성장을 믿어주세요. 집에 돌아온 은정 씨는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엄마가 사과할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일. 엄마가 잘못했어. 민준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뭘 잘못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지 못했어. 미안해. 그래서 원서 접수 다시 내가 해. 정말요? 응. 엄마가 미리 준비한 건 참고만 하고 실제 접수는 내가 직접 해.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정말 신중하게 해. 그리고 모르는 건 엄마한테 물어봐도 돼. 네.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부터 민준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원서 접수 관련해서 스스로 알아보고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엄마, 이 부분 확인 좀 해주세요. 필요할 때만 은정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꼼꼼할 줄 몰랐네. 드디어 원서 접수 당일이 왔어요. 은정 씨는 불안했지만 참았어요. 민준이를 믿자. 설령 실수해도 민준이가 해결할 거야. 민준이는 차근차근 원서를 접수했어요. 일지망. 확인. 이지망. 확인. 자기소개서. 업로드 완료. 그런데 정말로 작은 실수가 생겼어요. 엄마, 포트폴리오 파일 크기가 너무 커서 업로드가 안 돼요. 예전 같았으면 은정 씨가 달려가서 해결해 줬을 텐데. 이번에는 참았어요. 민준이가 알아서 할 거야. 민준이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파일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엄마, 원서 접수 완료했어요. 민준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정말? 확인해 봤어? 네, 3번이나 확인했어요. 접수 번호도 받았고요. 은정 씨는 뿌듯했어요. 민준아, 정말 잘했다. 엄마가 믿어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민준이는 모든 일에 더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면접 준비도 스스로 계획 세우고 모의 면접도 알아서 신청하고. 민준이가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지? 은정 씨는 신기했어요. 며칠 후 민준이는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엄마, 면접 날짜 나왔어요. 그런데 겹치는 학교가 있어서 선택해야 해요. 어떻게 하려고? 제가 알아서 판단해 볼게요. 각 학교 특징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예전 같았으면 은정 씨가 모든 정보를 조사해서 선택해 줬을 텐데. 이번에는 민준이가 스스로 했어요. 토요일 장자철학 모임에서 은정 씨는 경험을 나누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민준이를 믿고 맡겼더니 오히려 더 잘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수진 씨가 궁금해했어요.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노력해요. 박 선생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덕충의 힘이에요. 젊은 직장인 민수 씨가 말했어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모든 걸 대신 해주셔서 오히려 의존적이 됐거든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제가 뭘 해도 어차피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없었죠. 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딸한테 너무 많이 해줬더니 오히려 수동적이 되더라고요. 박 선생이 정리했어요.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라요. 씨앗. 아이를 믿는다는 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안에서 책임감과 자신감이 자라나죠. 그런데 처음에는 불안하지 않나요? 물론이죠. 씨앗을 심은 후 싹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해요. 그 시간이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너무 자주 파서 확인하면 씨앗이 죽어요. 파서 확인한다는 게 자꾸 제대로 하고 있어? 도움 필요해? 이렇게 묻는 거죠. 은정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참기 힘들었어요. 계속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참으셨죠? 네, 그리고 정말 민준이가 스스로 해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 씨는 감사했어요. 민준이를 믿기 잘했다. 이제야 진짜 믿음이 뭔지 알겠어.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아, 뭐해? 면접 예상 질문 정리하고 있어요. 혼자서? 네, 인터넷으로 자료 찾아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답변도 써보고 있고요. 은정 씨는 놀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모든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줬을 텐데. 민준이가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봐주세요. 민준이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우와, 이거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 어제부터 조금씩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 일이니까 제가 해야죠. 민준아,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가 믿어주셔서 가능했어요. 민준아, 엄마도 이제 너를 정말로 믿어. 정말요? 응. 내가 설령 실수해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 믿음 저버리지 않을게요. 그날 밤 은정 씨는 일기를 썼어요. 떡충, 진정한 믿음. 믿는다는 것은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이겨낼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었다. 민준이를 믿고 맡겼더니 정말로 민준이가 해냈다. 아니, 해낸 게 아니라 원래 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내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믿음은 씨앗이다.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란다. 앞으로는 민준이를 진정으로 믿자.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민준이 자체를 믿자.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변화였죠? 은정 씨가 민준이를 진정으로 믿어주니까 민준이가 정말로 해내더라고요. 장자의 덕충. 진정한 믿음은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이겨낼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아이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제대로 하고 있어? 도움 필요해?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 안에 있는 성장하려는 의지를 믿어주는 거예요. 설령 실수해도 그 실수를 통해 더 성장할 거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이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믿고 기다려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거예요. 드디어 다음 이야기가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은정 씨와 민준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를 진정으로 믿어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신뢰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세요.